네, 안녕하세요. 동포석의 김용필입니다. 네, 7월 2일 토요일 주말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 법무부가 내놓은 외국인 정책 관련돼서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시전 1부에서는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출국 없이 한국의 정착시대 활짝 열렸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선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주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한국 인구 감소 시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심각한 그런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정책 또 이민 정책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이제는 외국인과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정책들도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제 2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2부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실 걸 바라고 있고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이 방송은 협력병원인 이 서울이왕병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같이 이 광고 문안이 있는데요. 이왕 여러분들이 병원을 이용할 것 같으면은 저희 협력병원 이 서울이왕병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절, 척추 이게 이제 전문 치료 병원이긴 하지만은 내과도 있고요. 이 건강검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 동포들을 위한 이 전문 상담 창구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상담이 어려운 분들은 또 중국어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010-9189-8086 그리고 이 병원은 인천 주환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협력병원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이용해 주시면 또 친절하고 그리고 병원도 또 여러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잘 진료를 해 주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제 2부 법무부가 내놓은 외국인 정책 2부에서는 어떤 정책 좀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 6월 12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50일간 이렇게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이 5개 부처가 합동해서 실시합니다. 불법 체류, 미등록 외국인 국내 한 40만 명이 넘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5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법무부가 정부 초기라서 그런지 단속 위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받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 불법 체류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신규로 다시 생겨나는 이런 불법 체류자 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 법무부의 단속, 합동 단속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거, 이 마약,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또 민생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불법 취업 이런 게 좀 주로 단속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체류 질서를 물랑케 하는 이런 내용, 이런 거를 불법 체류의 외국인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불법 입국과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이런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하겠다. 그게 이제는 외국인 정책 중에 또 주요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해서 여러분 소개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죠.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교부가 가능하다. 6월 14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주요 이 부동산 이 전세 사기 문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이런 문제의 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체류 확인서 열람 교부가 가능하다. 앞서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세 보증금을 많이 걸죠. 그러면 계약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제때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내 앞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다가 말끔히 잘 정리하고 이렇게 나갔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제는 전세 계약을 쓰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죠. 뭐 하나의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내국인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가면은 그 전입 세대의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은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가 외국인도 앞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열람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실시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이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7번째는요. 이 시간에 주요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그 내용인데요. 법무부가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를 전면 개편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일 법무부의 보도자료인데요. 일단은 이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이거를 이제 관광, 휴양시설 투자 이민 제도로 명칭을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이 투자 이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주로 이 관광 지역이라든가 휴양시설 이런 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관광 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투자 금액도 기준 금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이 상향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5억 원, 뭐 6억 원, 뭐 지역마다 약간씩 달랐지만은 근데 이 투자 기준 금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 그리고 이 투자 지역은 시행 기간을 한 3년 연장을 한다. 관광 휴양 지역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 이민 영주제도 요건도 강화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투자 이민 영주 자격 요건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투자 이민을 하게 되면은 영주 자격을 부여받게 되죠. 근데 이 영주 자격을 부여받거나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투자금을 회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 한참 영주 자격자의 이 투표권, 지방 참정권 이게 한참 또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 영주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이 투자 이민 제도를 좀 개편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일정 부분 제한을 해서 이 그 투자 환경도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동산 투자 이외에도 이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투자 이민제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도도 좀 개선을 한다는 건데요. 이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이 지역 공익, 이 펀드죠. 그래서 이런 데 자본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거기에 계속 그 자본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 대신에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뭐 거주 자격이라든가 영주 자격을 좀 부여를 해주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일반, 은퇴, 고액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개선이 어떻게 되냐?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민, 이 기준 금액을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3배 이렇게 늘렸다는 거고요. 고액 투자 이민은 15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이 상향을 했다. 그 다음에 은퇴, 이 투자 이민은 그냥 폐지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 그러니까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도인데요. 일반 투자는 5억에서 15억 원으로, 고액 투자 이민은 15억에서 30억 원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고요. 은퇴 투자 이민은 폐지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렇게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도와 관련돼서 이거를 이렇게 개편을 하는 주 목적, 이유는 뭘까? 이 매일경제가 지난 6월 2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법무부가 이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도의 투자금액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이 투자 이민제의 8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투자 이민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함께 이 공익사와 이 투자자들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영주권이라든가 또 건강보험료 이런 먹튀라든가
어떤 이런 이 통로로 이용이 되고 있다. 즉 영주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내국인과 거의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생활 보장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손쉽게 고액의 돈을 투자를 해서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뭐 건강보험료의 먹튀 현상을 뭐 야기시키는 통로를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히 중국인들이 많다는 이런데 좀 초점을 두어서 아마 법무부가 이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법무부가 이 재외동포들의 취업 범위를 확대를 했던데요. 뭐 이것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있는 분들, 뭐 식당이라든가 숙박업, 또 편의점, 뭐 이런 데서 취업 활동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구 가소 지역으로 가면은 취업에 제한받지 않고 이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제 2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해서 이 법무부가 내놓은 이 외국인 정책과 관련돼서 주역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1부와 2부 여러분들에게 많이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만큼 이제는 한국 사회의 외국인 정책 또 이렇게 체류 정책이 이런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표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